안녕하세요. 악당이로입니다. 오늘은 나답게 살아가기 후속 시리즈로 HSP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저는 저를 잘 모르거나 적당히 친한 친구들은 혹은 직장 동료들은 저를 되게 무던한 사람이라고 봅니다. 둥글둥글하고 얼굴이 둥글어서 그런 것도 있지만 그냥 사람이 되게 둥글둥글하다고 생각하고 되게 나이스하다고 보는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저를 잘 알거나 가족이거나 아니면 와이프 같은 경우에도 저를 보면서 너만큼 예민한 사람이 없다 라고들 말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HSP 리스트에 대한 그 검짐 리스트를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요. 하나하나 이제 따라가면서 제 경험담 얘기를 한 번씩 해볼까 해요. 총 25개 25개인가 이게? 25개 27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뭐 13개 이상 있으면은 뭐 HSP가 14개 이상 있으면 해당하면은 HSP 기질 확률이 높다고 하네요. 저도 한번 수정해보고 몇 개에 해당하는지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강한 감각 자극에 쉽게 압도된다. 이게 정확히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제 올린 영상만 봐도 아무리 힘들거나 뭐 그런 상황에서도 운동 좀 하고 몸에 힘 팍 들어오면은 다른 게 사라집니다. 그 전까지 고민했던 거, 힘들었던 거, 걱정했던 게 사라지는 편인 것 같아요. 근데 이거 이렇게 보니까 정확하지 않아서 일단은 동그라미 치겠는데 0.5점 같은 느낌이긴 하네요. 0.8점? 두 번째로는 주변 분위기의 미묘한 변화를 잘 감지하는 편이다. 네, 접니다. 예를 들면은 오늘만 해도 평소에도 눈치 빠르다는 얘기는 참 많이 듣는데요. 오늘만 봐도 제 선임하고 팀장님하고 살짝 이제 핀도가 상했는데 하는 포인트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런 걸 누구보다 빨리 캐치하고 누구보다 빨리 그 자리를 피합니다. 뭐 제가 이렇게 무말 수 있는 상황이면 하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피합니다. 또 꼭 그런 거 아니어도 어렸을 때부터 엄마가 기분이 안 좋아 보인다 이럴 때마다 뭐 조용히 있는다든지 청소를 한다든지 엄마 기분을 좀 맞춰준다든지 기분이 안 좋아 보일 때 엄마한테 왜 기분이 안 좋은지 물어본다든지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와이프한테도 와이프가 기분이 안 좋다 혹은 상태가 뭐 어딘가 기분이 안 좋거나 상태가 안 좋거나 한 거를 알면서도 모른 척 할 때가 있으면 있었지 모르는 때는 잘 없는 것 같아요. 와이프는 물론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3번 타인의 기분에 내 기분도 쉽게 바뀐다. 아 이것도 또 전데요. 예를 들면은 어, 같이 일하고 있는데 누가 화를 내요 막 그러면은 저도 화가 나요. 그리고 막 같이 있는데 누가 너무 힘들어 하면은 같이 고민하게 되고 왜 힘든지 이렇게 살피게 돼요. 좀 그렇게 생각하면은 타인의 기분에 따라서 내 기분 아주 쉽게 바뀌는 것 같습니다. 제가 기분이 아무리 좋아도 와이프가 기분이 안 좋다 그러면은 바로 이제 가만히 있습니다. 2번과 3번이 좀 합쳐진 느낌이네요. 4번 고통에 유독 민감한 편이다. 이게 이렇게 질문들을 보니까 음, 좀 사회화가 돼서 이제 더 안 그런 걸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어렸을 때부터 형이랑 저랑 이렇게 혼나서 부모님한테 이렇게 맞을 일이 있잖아요. 참고로 저희는 바이올린 채 이렇게 밑에 활 뜯어가지고 그걸로 이렇게 맞았는데 형은 딱 가면은 몇 대 맞을래? 하면 5대 맞겠습니다 하고 5대 그냥 탁탁탁탁탁 맞고 이제 한 10분도 안 걸려 끝나요. 그럼 이제 둘째 일로 와 하면 간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가자마자 일단 안 때리면 안 돼요. 안 때리면 안 돼요. 몇 대 맞아. 하다가 이제 그렇게 한 1시간씩 이제 씨름을 하다가 뭐 한 2대 맞고 들어오고 그 이제 좀 커서 들어보니까 저렇게 훈육을 할 때마다 엄마 아빠가 웃으면 안 되는 상황인데 너무 웃겨서 막
웃음 참느라 힘들었다 그러더라고요. 아주 웃깁니다. 네, 고통에 그래서 유독 민감한 편이었었어요. 어렸을 때는. 근데 또 생각해보면 고등학교 이후로는 남들 뭐 아픈 만큼 아프고 힘든 만큼 힘들다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이것도 약간 0.5점 느낌이긴 합니다. 태어나서 기질만 따지면 1점에 가까운데 사회화가 돼서 그런지 1번 강한 자극에 쉽게 압도된다와 요거는 0.5점으로 하겠습니다. 이제 5번 카페인에 남들보다 민감하게 반응한다. 네, 동그라미입니다. 그냥 넘어가고 싶지만 부연 설명을 하자면 전 하루에 커피 먹으면은 심장이 뜁니다. 그리고 이제 맥박이 뭐라고 설명해야 되나요? 한 번씩 강하게 뛴다 해야 되나? 이렇게 뚜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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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식으로 좀 불규칙적으로 뛰어요. 뭐 물론 그래도 이래야 될 때 마시긴 합니다. 아무튼 네,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6번 바쁜 날들이 지속되면 모든 자극을 피할 수 있는 나만의 공간을 틀어박혀 지내고 싶다. 네, 이건 그냥 동그라미 치고 넘어가겠습니다. 너무나 좋아요. 지금도 틀어박혀서 지내고 싶어요. 오죽하면은 제가 얼마 전에 와이프한테 나는 방에 침대만 하나 있을 공간만 있어도 충분할 것 같다. 나는 집 큰 것도 필요 없을 것 같고 그 숨어 있을 때만 있으면 된다. 7번 단기간에 많은 일들이 몰리게 되면 극도로 예민해지거나 혼란에 빠진다. 이게 제 영상들 혹시나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게 생각이 많다 보니까 순간 이제 어떤 새로운 일이나 내가 예상치 못한 일이 딱 들어왔을 때 저도 모르게 플랜을 막 짜고 이렇게 저렇게 막 괜찮을지 안 누울 자리도 판단하고 이걸 어떻게 처리해내야 될지를 먼저 이렇게 파악하다 보니까 엄청 예민해지는 것 같아요.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오면은 그 멘붕이 온다기보다는 이걸 잘 수행하기 위해서 어떻게 수행할 수 있을지 확 예민해지는 것 같습니다. 다음 8번 환한 빛, 자극적인 냄새, 까슬까슬한 재질, 사이렌 소리와 같은 소음에 쉽게 압도된다. 뭐 이거는 잘 모르겠어요. 그렇게까지 뭐 라고 생각했는데 냄새에서 좀 걸리네요. 제가 냄새, 소음 이런 거 진짜 약하거든요. 오죽하면은 이렇게 셔틀버스를 타고 가요, 저는. 제발 아침에 셔틀버스 탈 때 다들 좀 씻고 오셨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보통 저는 이제 딱 타면은 가끔 안 씻고 온 사람들 옆에 타면은 잠을 못 자요. 제가 너무 피곤하면 피곤해서 평소에 눕자마자 자는 편인데 안 씻고 온 사람 옆에 딱 앉으면은 거의 뭐 울 것 같아요. 냄새 참 못 참고요. 얼마나 못 참냐면 저는 회사에서도 이렇게 옆에 냄새 나는 사람이 있거나 하면은 그 마스크 씁니다. 코 가리고요. 이렇게 가리고 아니면 이렇게 책 같은 걸로 이렇게 가리거나 절대로 티를 냅니다. 그러니까 그렇다고 말로 너 냄새나까지는 아니고 막 이러진 않지만 이렇게 살짝 그래요. 아 이거 이렇게 되는구나 하는 식으로 약간 이렇게 가린다거나 합니다. 너무 힘들어서 그래요. 그리고 냄새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제 일단 파김치 못 먹고요. 파김치 냄새 맡으면은 바로 이제 발냄새, 참을 수 없는 냄새 이렇게 됩니다. 당연히 뭐 냄새 나는 음식들 잘 못 먹고, 어우 생각하기도 싫습니다. 오죽하면 일하다가 집에 와서 와이프한테 힘들다는 얘기 중에 한 10분의 1은 다 냄새 얘기예요. 아 냄새가 너무 많이 난다. 이렇다 저렇다 할 때도 오우 쉽지 않습니다. 9번 내면의 정신세계가 풍부하고 복잡하다. 이것도 동그라미 치겠습니다. 이게 왜 그렇게 얘기를 하냐면은 얼마 전에 제가 아는 형을 만났는데 그 형을 처음 봤을 때부터 딱 이제 오랜만에 만난다 하면은 그냥 만난다라기보다는 그 형을 처음 봤을 때의 모습부터
계속 교류하며 지내며 변해왔던 그 사람들의 생각들과 그런 생각들을 가진 일련의 사건들을 다 기억을 이렇게 해요. 기억을 쭉 하면서 가서 그래서 오늘 기대하는 이 사람의 모습이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리고 그 모습과 실제 모습이 어떻게 다를까 하는 기대를 가지고 나갈 때가 많습니다. 뭐 정신세계가 풍부한지는 잘 모르겠고요. 복잡하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어, 이런 생각도 있고 저런 생각도 있고 그 보통 예를 들면은 특정 주제에 대해서 항상 결론이 아 그럴 수 있지로 끝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각자의 입장에서 태어나서 입장같이 지금 살아오면서까지 현재 위치에 와서 입장이 다른 거지 결국에는. 그게 뭐 누가 맞다 틀리다로 잘 저는 결론이 나진 않더라고요 이게. 아무튼 풍부한지 모르겠지만 혼자서 괜히 복잡합니다 항상. 10번 소음을 유독 견디지 못한다. 네, 소음을 잘 못 견뎌요. 제 예민한 사람 같아 이러니까 나 저희가 지금 집에 7월 말인가 이사를 했는데 빌라고 이게 막 사람들이 에어컨 틀고 하면 시르기가 돌아가서 시계가 막 돌거든요. 그러면은 웅웅웅웅웅 하는 소음이 있더라고요. 옆에서 와이프는 잘 모르겠어. 소리가 나는 것 같기도 하고 라고 하는데 저는 이제 옆에서 계속 이사 가야 되나? 이사 온 첫날 이사 잘못 왔나? 내가 이대로 못 살 것 같은데? 그래서 1시간 넘게 와이프 잡아도 혼자 옆에서 시둑시둑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꼭 그런 거 아니더라도 막 그 근무하는데 옆 사람 타자 소리가 너무 크다. 혼자서 중얼거린다. 아니면 노래를 너무 크게 듣는다. 그 와이프한테 힘들다고 하는 10분의 1이 냄새였다면은 10분의 2는 소음이에요. 10분의 3까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 쉽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와이프한테 힘들다고 얘기하는 그냥 예민한 사람 같네요. 11번 미술이나 음악 등 예술에 깊이 동화되는 편이다. 네, 깊이 동화됩니다. 그 영화 영화 잘 안 보거든요, 저. 영화 보면은 뭐 생각이 깊게 남고 오래 남고 미술이나 음악 같은 것도 제가 뒤에 피아노 뭐 제 건 아니지만 피아노 치는 것도 좋아하고요. 미술은 보는 거 좋아합니다. 잘 그리진 못하고. 그리고 노래 들으면서 의도를 파악하고 어떤 의미가 있고 음, 그런 걸 듣고 보는 거를 되게 좋아해요. 12번 때때로 신경이 너무 날카로워져 혼자 떨어져 있어야 할 때가 있다. 이거는 결혼하고 나서 와이프가 처음에 좀 당황스러워 했는데 둘이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제가 막 너무 힘들면은 잠깐만 기다려달라고 나 좀 나가서 걷다 오겠다고. 그게 진짜 화난 게 아니거든요. 와이프한테 화난 것도 아니고 그냥 제가 그런 거예요. 그때 그냥 순간 이렇게 올라오는 거인 것도 알고 이 그 누구의 잘못도 아니고 와이프의 잘못도 아니고 그냥 그 순간 내 상태가 그렇다라는 걸 알고 있어서 네 나갑니다. 그럴 땐 도망갑니다. 괜히 트리거가 돼가지고 어디 걸려서 딴 얘기 할까봐 도망가서 안정을 찾고 혹은 뛰고 돌아옵니다. 그런 식으로 이렇게 몸으로 뭔가 풀어주지 않으면은 힘든 것 같아요. 막 날카로워져 있을 때 어제처럼 운동을 하든지 자극을 주든지 달리기를 하든지 이렇게 리프레시를 안 하면은 네, 제가 봐도 좀 많이 날카롭고 예민해질 때가 있습니다. 13번 굉장히 양심적이다. 그 와중에 진짜 양심적이기는 해요. 이거 읽으면서 너무 부끄러운데 그 영상을 보게 될 방구 씨도 아마 공감을 할 텐데 진짜 별거 아닌데 아무도 안 보는데 무단횡단 잘 못하고요. 꼭 쓰레기통에 쓰레기 버려야 되고 답답할 정도로 좀 그런 면이 있어요. 막 신호는 무조건 다 지켜야 되고 가끔 안 지키는 거 1차선에서 1차선에서는 무조건
뒷차가 자기보다 속도 빠르면은 무조건 차를 비켜줘야 되고. 아무튼 그 사회 양심적인 것도 있지만 사회적으로 정해놓은 규율 첫 번째, 두 번째 내 마음이 뭔가 내키지 않는 거 진짜 잘 못하는 것 같아요. 다음 별것 아닌 일에도 쉽게 깜짝 놀란다. 이것 또한 접니다. 14개 중에 제가 아닌 게 없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어떨 때가 있냐면 저 와이프가 동물을 별로 안 좋아해. 힘들어해요 동물 보는 거를. 깜짝깜짝 놀란단 말이죠. 길에 이렇게 다니는 동물들 때문에. 근데 저는 그 놀라는 것 때문에 놀라요. 그리고 그게 되게 오래 가요. 그러니까 와이프는 딱 보고 악 하면은 전 옆에서 저는 동물 좋아하거든요. 되게 좋아하는데도 그 놀란 것 때문에 같이 악 한 다음에 그 놀란 게 한 와이프 이제 어떤 공포심을 주는 객체가 있어서 놀란 사람이 괜찮아지고 나서 그 괜찮아지는 데까지 걸린 시간에 한 3, 4배 동안은 저는 계속 이제 막 놀란 가슴 부여잡고 놀래키지 말라고 막 뭐라 하면 안 되는데 뭘 하게 되네요 자꾸. 그렇습니다. 15번 주변에서 너무 많은 일이 한꺼번에 일어나면 마음이 왠지 모르게 불편해지고 신경이 날카로워진다. 네,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너무 맞는 얘기여서요. 16번 누군가 불쾌함을 느낄 때 어떻게 하면 그 불편감을 줄여줄 수 있을지 금방 알아챈다. 네, 그냥 본능적으로 알게 되는 것 같아요. 앞에서 얘기했던 것 같은데 이게 어떤 일들이 많냐면 요즘에는 결혼을 했잖아요. 결혼을 하고 형이 한 명 있는데 형도 결혼을 했거든요. 다 같이 있다 보면은 아슬아슬한 포인트들이 있어요. 이제 혹은 친척들끼리 예를 들면 뭐 결혼, 장래 이런 일이 있으면 다 같이 모이잖아요. 그러다 보면 아슬아슬할 때가 있단 말이죠. 당장 생각나는 것만 해도 되게 많은데 예를 들면은 너무 길어지는 것 같은데 아무튼 장례식장에서 외할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작년 일이거든요. 3개월 정도 된 것 같은데 그 장례를 이렇게 해주는 서비스 해주는 업체가 신생업체였어요. 그 지도사분들이 좀 영업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 가족분들이 슬슬 좀 버거움을 느꼈어요.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이 들고 내부적으로 막 사촌 동생들이 숙모한테 이게 뭐 하는 건지 모르겠다. 가서 뭐라도 좀 해라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들이 나올 때쯤이었는데 보니까 뭐 숙모나 저희 엄마나 어른들은 우리 그래도 해주는 사람들인데 어떻게 그런 말 뭐라 하냐는 느낌으로 있어서 근데 뭐 얘기 안 하면 끝나는 것도 아니고 얘기 안 하면 어차피 안 끝나는 얘긴데 그래서 그럴 때 그냥 가서 뭐 저희도 죄송한데 이제 그 영업 얘기는 안 해주셨으면 좋겠다. 저희가 이제 좀 이제 아무래도 장래다 보니 한 번 더 하시면은 좀 크게 좀 저희도 올라올 것 같다라고 정중하게 말씀을 드리고 잘 해결했습니다. 혹은 이제 가족끼리 모였을 때 아빠가 갑자기 이제 딱 봐도 이제 불쾌할 만한 얘기를 한다. 그러면은 이제 바로 컷 한다든지 아니면 이제 고부 갈등이라고 하죠. 저희는 사실 말고 다른 사람들의 이제 이런 사이가 안 좋아질 것 같으면은 그 사이를 잘 이렇게 도와준다든지 그런 걸 또 그런 역할을 자꾸 맡게 되는 것 같아요. 네, 17번 사람들이 나에게 동시에 여러 가지 일을 시키면 매우 혼란스럽다. 혼란스럽습니다. 어쩌라는 거지? 나보고? 라는 생각을 잠깐 하고 우선순위를 정하죠. 우선순위를 정하는데 이것도 빠르다고 저것도 빠르다 하면은 약간 멘탈이 나가는 것 같아요. 잠깐 멘탈 나가면서 나는 못한다. 그렇게 할 순 없다. 알아서 정해 오시라. 혼란감을 많이 느끼다가 그러는 것 같습니다. 일단 0.5점 정도인 것 같아요. 왜냐면은 혼란스럽지 않진 않거든요. 거기서 막 이렇게 일을 시키는구나. 이런 건 아니고 뭐 어쩌라는 거지? 눈 커지고 콧구멍 커지고 쩝.
네, 18번. 실수하거나 깜빡하지 않으려 신경을 많이 쓴다. 유튜브를 시작하게 된 근본적인 이유였습니다. 완벽하고 싶어하고 실수하기 싫어해서 이게 고객들한테 얘기를 해야 되는데 말을 못 하더라고요, 애초에. 저는 심지어 메신저 보내거나 그러니까 저희 회사 사람들한테도 그렇고 다른 분들한테도 그렇고 메신저를 보내거나 연락을 드릴 땐 필요 이상으로 많이 확인해요. 정말로. 오타 하나 있을까봐. 오죽하면 주변 분들이 이제 메일 보내다가 시간 다 가겠다고. 말은 평소에 그 일을 하면서 그렇게 조심스럽냐고 사람이. 조심스럽다고 봐주셔서 감사한데 실수하거나 실수하기 싫었던 거 하는 것 같아요. 계속 완벽해야 된다는 생각이 좀 있어서 전혀 가능하지 않은. 9번. 많은 일이 한꺼번에 벌어지고 있을 때 신경이 과도하게 각성되고 마음이 불편해진다. 여기서 말하는 많은 일이 한꺼번에 벌어진다는 게 무슨 말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런 건 있죠. 뭐 이제 자꾸 결혼 얘기를 하게 되는데 결혼하고 출산하고 했으니까 챙겨야 될 게 많아지잖아요. 뭐 가족, 친구, 동료, 저 교회 다니니까 교회 같이 신앙생활하는 지체들 되게 다양한데 동시다발적으로 막 일들이 터질 때가 있어요. 가족도 일이 있다 그러고 회사에서도 일 터지고 교회에서도 일 터지고 막 터지면은 누구나 각성되고 불편해지지 않나. 저는 사실 잠을 잘 못 자거든요. 그러면 잠을 막 뒤척여요. 막 자도 깊게 못 자고 늦게 자게 되고 생각하다가 밤새고 막 이럴 때도 한 번씩 있는데 근데 또 신기하게 요즘에 결혼하고 나서는 혼자 있으면 저게 되게 심하거든요. 근데 또 와이프랑 같이 있으면은 되게 잘 자요. 안정감을 느끼나 봐요, 저도. 근데 쭉 따라오면서도 혼자 있을 때 좀 더 심한가? 싶기도 하고 확실히 근데 가족이랑 와이프랑 특히 같이 있을 때 안정감을 좀 느끼는 것 같다. 20번. 폭력적이거나 보면 화가 나는 영화나 텔레비전 방송은 잘 보지 않는다. 안 봅니다. 저뿐만이 아니고 자극적인 걸 잘 못 봐요. 그냥 안 봅니다. 슬픈 것도 잘 안 봐요. 너무 슬퍼가지고. 아 진짜로 너무 슬퍼서 슬픈 것도 잘 안 보고요. 그렇게 막 음, 되게 나답게 못 사는 건가 이게? 나답게 잘 사는 건가? 잘 모르겠네요. 너무 예민하니까 나답게 안 보는 건지 나는 원래 이렇게 풍부한 사람인데 그거를 못 누리고 사는 건지 예민하다는 걸 인정을 해야 되는 건지 잘 모르겠네요. 21번. 배가 고프면 집중력이 떨어지고 금방 예민해진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됐죠? 패스. 생활의 변화가 일어나면 크게 당황한다. 요거는 약간 아니긴 해요. 크게 당황하진 않는데요. 변화가 일어나면 네, 크게 당황하진 않는데 또 맞는 것 같은 게 새로운 걸 못해요. 얼마나 못하냐면 아이가 생겼잖아요. 아이랑 같이 아이를 데리고 홈플러스에 가는 거. 집 앞에 한 차 타고 5분이면 가거든요. 그걸 못 가가지고 진짜 막 큰 맘 먹고 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운전을 해야 되는데 운전 낯설잖아요. 도로 가면 차도 많고. 처음 운전할 때 한동안 계속 이제 적응하기 전까지는 말도 못 걸겠어요. 노래도 못 틀게 하고 차에서 노래 틀면 집중 안 된다고 노래 끄라 그러고. 네, 그랬습니다. 새로운 거에 약하고 다만 그리고 이제 변화에 적응은 빨라요. 빠른데 그 적응을 하는 동안 굉장히 예민해집니다. 23번. 섬세한 향이나 냄새, 편안한 소리, 음악을 좋아한다. 좋아합니다. 네. 이건 개인 취향이니까 크게 말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정말 그냥 섬세한 향 좋아하고요. 비누 냄새 좋아하고요. 편안한 소리, 음악 좋아합니다. 24번. 평소에 불편하거나 동요될 만한 상황은 미리 피하려 최선을 다한다.
정말 최선을 다합니다. 평소에 불편한 거 너무 싫어하고요. 동료될 만한 상황도 싫어합니다. 아까 말했던 영화를 안 보는 것과도 비슷한 맥락인데요. 어, 너무 슬프잖아요. 너무 슬프고 너무 막 잔인하고 힘들고 아니면 막 솔로 지옥 나는 솔로 이런 것처럼 너무 또 막 도파민 이런 것도 힘들어서 잘 안 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불편하거나 동요된 상황, 만한 상황을 피하고 싶으니까 머릿속으로 시뮬레이션을 계속 돌립니다. A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하면 난 어떻게 대답해야 되지?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대답해야 되지? 나한테 이런 걸로 뭐라 하면은 난 어떻게 대답해야 되지? 이런 생각을 자주 하는 것 같아요. 거의 매뉴얼처럼 머릿속에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하는 편인 것 같아요. 충돌이 있을 것 같다고 할 때는. 그리고 실제로 충돌이 있으면 지지 않습니다. 절대 지지 않아요. 왜냐면은 질 것 같으면은 애초에 내가 진다라는 거는 내가 잘못이 있다라는 얘기고 저는 제가 잘못이 있으면은 그냥 사과하고 넘어갑니다. 제가 부딪힌다는 상황은 제 입장에서는 내가 정말 잘못이 없고 혹은 정말 부딪혀야 되는 상황에서 부딪히는 거기 때문에 지지 않습니다. 25번 큰 소음이나 혼란스러운 상황 같은 강렬한 자극에 쉽게 지치고 괴로워진다. 또 뭐 아까 말했던 거랑 비슷한 것 같은데 근데 제가 예민하다고 확실하게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고등학교 때 그리고 대학교 때도 사람 많은 데 가는 거 진짜 싫어했어요. 특히 사람들이 예측이 안 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은 농구 경기를 보러 가요. 그거는 그래도 특정 시간에 입장 시간에 맞춰서 사람들이 다 이렇게 들어가는 거고 한 쿼터 끝날 때 혹은 뭐 농구가 잠깐 멈췄을 때 작전 타임일 때 이벤트들이 있고 사람들이 그때도 나갔다 들어왔다 하고 그러한 이렇게 정해진 룰이 있잖아요. 그럴 때는 괜찮은데 이제 예를 들면 몰 같은 데인 거죠. 쇼핑몰에 가요. 그러면은 너무 힘든 거예요. 막 불안하고 힘들고 하니까 사람 많은 쇼핑몰 가는 걸 정말 싫어했습니다. 이제는 뭐 피할 수 없습니다. 아이가 있어서 가야 될 땐 가야겠지만 그래도 익숙해지면 괜찮아지는 것 같아요. 계속 가다 보니까 좀 괜찮아지는 것 같고 나이도 좀 더 들어서 그런지 요즘에는 조금은 무뎌진 것 같은데 그래도 여전히 사람 많은데 싫어하고요. 그리고 여행 가는 것도 좀 힘들어합니다. 여행 가는 거 좋은데 예민해져요. 엄청 예민해져서 와이프 힘들어합니다. 그 신혼여행 갔을 때 첫날에 싸웠어요. 그래서 싸운 건 아니고 일방적으로 제가 뭐라 했던 것 같은데 계속 좀 미안하게 실이. 그러니까 하와이를 갔는데 하와이 가서 막 이제 사람들한테 부딪힐 것 같은 거예요. 이렇게. 근데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중고등학교 때 해외에 있었는데 그때 퍼스널 스페이스를 되게 중요하게 여겼거든요. 개인 공간이 이만큼 있어야 된다. 막 부딪히는 건 되게 무례한 거고 가까이 이렇게 지나가는 것도 좀 되게 꺼리고 이런 거 이랬었는데 막 그런 거 보고 계속 막 조심하라 그러고 택시 불렀으니까 빨리 택시가 도착하는 시간에 우리는 무조건 가 있어야 되니까 빨리 가야 된다부터 시작해서 그냥 예민한 사람이네요. 26번 누군가와 경쟁하거나 누가 지켜보고 있으면 긴장해서 평소 실력을 발휘하지 못한다. 경쟁은 모르겠는데 지켜보고 있으면 그러는 것 같긴 한데 이건 누구나 그런 거 아닌가? 누구나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사실 이 모든 게 다 누구나 그런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누구나 다 진짜 당연히 이런 거라고 생각했는데 좀 지금 상당히 말을 하면서도 당연한 건데 왜 그러지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27번 어린 시절 부모나 교사에게 예민하다거나 소극적이라는 소리를 자주 들었다. 정확하게 어, 요즘까지도 해서 부모님, 가족한테는 예민하다고 듣고요. 교사 혹은 직장 동료, 친구들한테는 소극적이라는 얘기 듣습니다. 이렇게 27개를 한번 다 해봤는데요. 이 27개가 그냥 전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이게 저도 늘 이렇게 봐서 내가 어디에 제일 끼워 맞출 수 있을까? 내가 어디에 제일 맞지 싶었는데 뭐 한 번씩은 내향인
내향적이긴 하죠. 성인 ADHD 살짝 비슷한 느낌이긴 해요. 근데 막 엄청 충동적이거나 뭘 엄청 까먹거나 하진 않거든요. 뭐 근데 보니까 이게 제일 저랑 맞는 것 같아요. HSP라고 하는데 14개 이상이면은 HSP 기질 확률이 높다고 하는데 뭐 저는 전체에 해당하는 것 같군요. 이 참 예민하다고 인정을 하기 싫은데 근데 나답게 살려면은 내가 누군지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저는 예민한 사람이 맞습니다. 맞는 것 같아요. 음, 그래도 이제 또 예민한 사람이 이렇게까지 예민한 사람이 어떻게 잘 살아가고 있는가 한 번쯤 같이 보는 것도 재밌지 않을까. 음, 적어도 저랑 같이 사는 사람은 재밌어 하는 것 같으니 거기에 만족을 해야겠군요.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